전주시가 전주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다시 말해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해 주민설명회를 여는 등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최근 옛 대한방직 부지의 소유주인 주식회사 자광의 회계감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이를 분석한 시민단체는 부실기업이라는 게 드러났다며 전주시의 사전협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유철미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전주시민회 이문옥 사무국장과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주식회사 자광의 회계감사 보고서입니다. 감사를 진행한 회계법인은 감사 의견에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란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감사인은 자광의 현재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광은 지난해 말 기준 180여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더 많다는 점을 불확실성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쉽게 말해 1년 내 갚아야 할 빚이 768억 원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같은 경영 리스크를 설명하면서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의 특성상 매출 실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전주시민회는 전주시에 사전협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자광이 짓겠다고 공언한 153층 타워 비용만 5천억 원이 든다며 부실 위험성이 높게 평가된 자광이 그 돈을 빌릴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타워나 호텔, 복합 쇼핑몰과 같은 시설 건립 없이 아파트와 오피스텔만 분양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 네, 그렇다면 옛 대한방직 소유주인 주식회사 자광의 재정 상황은 어떤지, 그래서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 사업에는 어떤 불안 요소가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온 전주시민회 이문옥 사무국장을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국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장님께서는 이 시민단체 활동 전에 또 관련 분야에서 일하셨었다고요? 예, 자광과 같은 기업의 대출을 담당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자광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보고서와 보내주신 자료 등을 보면서 먼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감사 보고서를 보시죠. 앞서 리포트에서도 소개했지만 이 감사 의견에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보통 그 회사가 그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가 났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원리금을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해서 기한의 이익 상실의 경우 이런 판단이 나오는 거고요. 예를 들어보면은 태형건설 워크아웃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 부도 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태형건설의 자회사가 전주에 몇 개 있어요. 그중에 에코시티 주식회사하고 에코시티 개발 주식회사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두 회사도 계속기업 불확실성 판단을 작년 말에 받았습니다. 이런 불안 요소들이 지금 있다는 건데 이 주식회사 자광뿐만 아니라 관계사들의 사정도 좀 녹록지 않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도 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자광과 그 관계사들이 실체가 있는 기업이 아니라는 게 감사 보고서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 스페이스 자광은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현재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비슷한 시행사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자광홀딩스라는 세종시에서 골프장 운영하는 회사는 빚으로 골프장을 지었고 그 부동산 담보신탁 1순위에 롯데건설이 2,080억 원이나 1순위 설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JL 유나이티드라는 회사는 용인에서 롯데몰 수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그 건물주인데 롯데쇼핑의 임대료보다 그 롯데쇼핑 건물을 짓기 위해서 들어간 이자가 작년에 훨씬 더 컸습니다. 대부분 다 매출액도 적고 적자인 상황입니다. 네, 또 자광의 총 부채 내용도 정리하셨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이 자광의 옛 대한방직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부동산 담보 신탁을 받은 자금 현황이 좀 정리가 돼 있습니다. 주로 8%대에서 높게는 15%에 달하는 이자율로 대출을 받았는데요. 이 표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 또 다시 좀 설명해 주시죠. 자광이 그 대한방직 부지를 1,980억 원에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는 거의 3,744억 원, 거의 2배나 되는 2천억 이상의 비용이 들었고요. 그중에 이제 다 대출로 이렇게 마련했는데 그중에 880억 원이라는 대출은 롯데건설이 직접 자광에 대해서 보증을 섰는데도 불구하고 연리 15.4%입니다. 그러니까 롯데건설 보증도 롯데건설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렇게 자광의 자금 사정도 있습니다만 이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대표되는 이 부동산 PF, 이 뇌관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등이 있습니다. 사실 국내 건설 시장 상황도 지금 좋지가 않잖아요. 이 전주 관광타워 복합 개발 사업 이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광 같은 오래된 장기 부실 사업장은 정리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현재 자광이 전주시에 제출한 사업 계획에 따르면은 6조 2천억 원을 자광이 빌려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기업 불확실성인 회사에 6조 2천억을 빌려줄 금융회사는 어느 누구도 없고요. 현재 상황에서 특히 그 153층 타워는 실현되기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우리나라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은 선분양입니다. 그러니까 153층 타워라든지 복합 쇼핑몰이라든지 5성급 호텔은 살 사람이 있으면 살 수 있는데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선분양하면서 4,000세대의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 계약자들이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을 내고 이런 상황에서 153층 타워부터 다른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된다면은 나중에 준공 승인이 나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4,000세대가 그 재산상 피해를 보게 됩니다. 네, 이 피해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질문에 이 답변을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진행 중인 사전 협상을 중단하라고 촉구하셨어요. 이 결국 시민들에게 피해가 갈 거라는 말씀이신데 어떤 피해인지 좀 자세하게 더 말씀해 주시죠. 불보듯 뻔하죠. 자광이 이제 그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받은 부실 기업인데 만약에 아파트 오피스텔을 인허가가 나서 아파트 오피스텔을 분양하게 되면은 다른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면서 아파트 오피스텔 계약을 한 불특정 4,000세대는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몇 년 후에 이분들이 전주시청에 매일 항의 전화를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전주시청 행정 업무 자체가 마비될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네, 결국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거라는 얘기까지 잘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주시민회 이문옥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